네, 7월 10기 YTN-DMB 시청자 유엔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달 주제 논의는 뉴스 라이더입니다. 뉴스 라이더 프로그램 잘 시청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전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전에 출근을 하는 사람으로서 봤을 때 오후에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뭐 이렇게 그 전문가와 기자를 패널로 배치를 해서 이제 좀 밀도 있게 분석을 하는 대담 형식을 다 좀 오후에도 많이 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걸 또 아침에 또 봐야 할까라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차라리 이 정치권 이슈 꼭지는 배치를 아예 뒤로 좀 하거나 시간을 조금만 더 줄이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길다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들었습니다. 숫자를 헤아리기 힘들 만큼 많은 매체와 컨텐츠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먼저 초반 10여 분 정도의 방송에서 시도하는 이른바 액자식 구성의 신선함이 돋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뉴스가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 개별 이슈들이 원인과 결과로 상호작용하는 뉴스 발생의 특성을 반영하고 특히 이를 분야별로 묶어서 스토리 형식으로 전달하는 초반 전달 방식은 앵커의 진행 역할 확장과 함께 꽤 발전적인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차적으로 앵커의 손동작이나 몸동작이 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으로 제작 기술 과정에서의 기술적 과단성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과 통신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제 방송용 영상과 음향의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과정에서 일반적인 현상이 되었습니다만 이슈와 인터뷰에 적합한 인물과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인터뷰 방식을 과감히 도입하여 방송에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의 제작 관행으로 보면 다소 거칠어 보일 수 있지만 시의적절한 콘텐츠 퀄리티를 지향하는, 그래서 신선한 뉴스를 전달하고자 하는 뉴스라이더의 기획 의도에 부합하는 시도라고 여겨집니다. 앞으로도 이를 발전시키는 시도가 계속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뉴스라이더에서 의견 드리겠습니다. 뉴스라이더가 신선한 뉴스를 배달해 드린다라는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 표방하면서 6월 7일부터 첫 방영이 시작됐는데요. 저는 앵커를 중심으로 어떻게 파편되어 있는 뉴스를 종합한다는 느낌에서 상당히 첫 시작은 좋았습니다. 우리가 몰래카메라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불법 촬영이라고 써야 되는데 앵커분은 불법 촬영이라고 분명히 표시를 하셨지만 자막에는 몰카라고 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의대생이 불법 촬영을 했다. 그다음에 이제 성범죄 그 전력이 생겨도 의사 면허를 할 수 있다는 그 뉴스 꼭지였는데 뉴스 내용은 오히려 사건의 단편적인 보도가 아니라 제도적 측면에서 신랄하게 비판하는 의미 있는 보도였는데 몰카라는 용어를 쓰니까 어떻게 보면 용어로 인해서 그 신랄한 비판이 무색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그 하단 자막이 꽉 차니까 줄이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차라리 앞에 그 의대생이 그 불법 촬영했다는 거를 그 자막으로 넣을 게 아니라 성범죄 이력이 의뢰도서 이렇게 뭐 의사를 될 수 있다. 그것이 문제다라고 하면서 차라리 그렇게 보도를 하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시작한 지 막 한 달 정도밖에 안 돼서요. 제가 봤을 때는 아침 시간에 조금 기존의 뉴스 형식과는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그 시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시행착오 과정 중에서 이제 결론은 시청자들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 뉴스들을 조금 쉽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제작진분들께도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뉴스라이더 방송에 대한 첫인상은 캐주얼함 그리고 역동성이 느껴졌습니다. 기존의 정규 뉴스가 단정한 정장을 입은 아나운서나 앵커가 앉아서 차분하고 정제된 톤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뉴스라이더 같은 경우는 시작부터
양팔을 걷어 올리고 타이를 매지 않은 어떤 김대근 아나운서가 과감한 제스처와 함께 프로그램 서두를 진행하는 모습이 참신하고, 그 위에도 컷이 이제 무릎 위부터 서서 진행하는 컷이 주로 사용이 됐는데, 이 프로그램의 어떤 의도가 뭔지를 시청자들에게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뉴스라이더의 방송 시간이 8시부터 9시 40분까지 1시간 40분이라는 긴 프로그램인데요. 시청자가 기상하지도 얼마 안 되고 이제 출근하는 시간임을 감안할 때는 아직 시청자의 이제 활력이나 텐션이 올라오지 않은 상황에서 아나운서들이 적극적인 톤으로 프로그램을 힘차게 박차고 나가는 듯한 느낌이 어떤 경쾌한 느낌으로 느껴졌습니다. 다만 하나의 단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 아나운서분들이 발성을 하실 때는 정교하고 확실하고 틀리지 않도록 발성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익숙을 하실 텐데, 프로그램에 걸쳐서 너무 강한 웅변 톤을 갑자기 사용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다소 숨찬다는 인상이나 어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순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집값 하락세와 같이 시청자들의 생활과 관련이 있는 뉴스를 다룰 때는 전문가에게 거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묻는 등 생활 밀착형 분석을 함께 제시하는 점도 재미있고 유익하다고 느꼈습니다. 또 주요 뉴스를 브리핑할 때는 빠르고 짧게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로 인해서 줄임말이나 각종 전문 용어가 설명 없이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이런 표현들은 시청자의 뉴스 이해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위, 윤핵관, 사개특위, 공정위원장 이런 줄임말들은 뉴스에서 최초로 언급하는 때만이라도 자막이나 음성으로 본말을 한 번은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실수들이 수정되지 않고 보도가 되는 것이 계속 반복될 경우에 보도 전문 채널의 위상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뉴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좀 더 주의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막 및 화면 구성입니다. 저는 모바일로 시청했습니다. 그래서 하단 자막이 모바일 화면으로 시청하여도 시각적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크고 명료했습니다. 또 화면 배경의 녹색 테두리도 마침 이제 무더운 여름에 저는 시원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변화를 좀 주고자 한 건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여름에 보기에 좋은 화면 구성이었습니다. 한 30여 분 정도 지난 때 방송한 코로나 관련 내용도 화면을 입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게끔 구성한 점도 좋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면적으로 하나 입체적으로 하나 큰 느낌은 없으나 어쨌든 변화를 시도한 그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또한 이제 그 아나운서하고 패널이 이야기할 때 뒤에 화면을 약간 흐릿하게 함으로써 아나운서하고 패널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점도 좋았습니다.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 감사드립니다. 같은 내용에 관해서 다양한 시각이 있다는 점은 매번 느낍니다. 요즘 날씨도 무덥고 또 장마철이고 또 잠잠하던 코로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위원님들 또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YTN DMB 시청자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